결국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가족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허무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는 경조사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챙겨주기보다는 비교하거나 시기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인생이 삐끗하거나 몸이 아프면 환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죠. 실패는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알게 하고 성공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합니다. 친구는 그저 친구일 뿐 내가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줄수록 가까워지며 받는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이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평화롭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안정적일 때는 좋은 친구가 많지만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가식적인 친구만 남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고 싶어도 그동안의 추억과 정 때문에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에서 벗어난 분들은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친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도 즐길 거리가 정말 많고 에너지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억지로 엮어왔던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놓아주고 나니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혼자가 더 좋을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친구가 없으면 큰일이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친구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상처는 믿었던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자식 자랑, 돈 자랑, 남편 자랑 등 자기 자랑으로 끝나거나 남의 뒷담화 정도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단지 경조사를 위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다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건강은 수천억을 가진 부자들도 가장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운동, 독서, 그리고 돈에 대한 투자가 그들 삶의 기본 요소라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노인의 근력 운동은 근육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 근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걷기는 노인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에 해당하며 근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걷는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 발끝으로 걷기, 걸음마다 일어나기, 팔과 다리를 들기 등 다양한 동작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동작 변화는 근력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평형 감각도 향상시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으로는 산책이 최고입니다. 산책길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걷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반려견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걷기 운동에 흥미를 더해주고 꾸준히 실천하게 합니다.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10분 걷기, 점심 식사 후 산책하기,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걷기 등으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춰 운동의 강도와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대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완서 작가는 나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의 나이는 과거와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 살아온 횟수에 0.7을 곱하는 것이 자신의 실제 나이다. 이를테면 40세는 실제 나이로 28세, 60세는 42세, 80세는 56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이에 0.7을 곱하는 방식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체감하는 나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월을 거슬 수는 없지만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 생체 시계를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걷기 운동을 매일 실천한다면 생활의 활력을 느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섭취하며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면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늙고 병들고 아프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의미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없이 행복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노년의 시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는 나이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년에도 본인이 좋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마음도 젊어지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과거에 화려한 생활을 하며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현재는 소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젊은 시절 유치원 교사의 경험을 살려 동화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제안받았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시작하게 되었고 이 활동이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얻은 행복감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죠. 이처럼 노년의 시간은 포기하는 시기가 아니라 도전의 시기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전하면 노년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문화센터나 노인정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야 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느라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워보는 것은 외로움을 느낄 틈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노년에는 친구가 줄어들고 몸은 노화되며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좁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며 노년을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깨달음의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배우기, 악기 다루기, 바느질이나 뜨개질 같은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주며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이는 자랑과 수다로 시간을 낭비하는 친구 관계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혼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원한다면 그림 그리기, 식물 키우기,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화가 안나 모지스의 이야기는 노년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녀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관절염으로 인해 자수를 놓기 어려워지자 바늘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한 번도 배운 적 없던 그녀는 농촌의 아름다운 일상을 정감 있게 표현하여 미국의 국민 화가로 사랑받았죠. 무려 101세까지 화가로서의 열정을 불태우며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를 가장 사랑받는 인물로 칭송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며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는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노년은 인생을 축적한 시간이며 배움과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기 쉽지만 그럴수록 더 많이 탐구하고 배움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친구 없이 행복해지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께 자신의 가치를 묻는다면 나는 쓸모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능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찾고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잘하거나 요리에 능숙한 분, 바느질을 잘하거나 화초를 잘 키우는 분, 혹은 기술적으로 핸드폰을 잘 다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은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활짝 웃으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기분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기분이 좋았던 아침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반복하면 금세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투덜거리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대화하며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야 하죠. 정신이 쇠퇴하면 영혼에 주름이 생기고 삶이 쇠퇴하면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얼굴에 주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열정에 주름이 생기면 모든 것이 귀찮고 의욕이 사라지며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 웃는 반면 어른들은 평균 1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일부 어른들은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웃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의식적으로라도 많이 웃으셔야 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머가 담긴 코미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웃음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웃음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장점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홀로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는 더욱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와 장점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년의 시간을 설계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탄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은 자신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그것은 단지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배운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꾸준히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히며 성장합니다. 배움의 속도를 자신에게 맞추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을 통해 인생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면 남은 인생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봉사해라, 일을 놓지 말아라, 공부해라. 이 단순한 조언들 속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많은 시니어들은 일상적인 시간과 긴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몰라 오늘 할 일이 없다고, 갈 곳이 없다고, 있을 만한 곳이 없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배움과 활동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니어들에게는 삶에 큰 의미가 됩니다. 노년기에 해야 할 일은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시 배우는 것, 그리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노년층은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 배웠던 지식과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유튜브 정도는 배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삶이 더욱 편리하고 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시력이 약해 넘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은행 업무를 위해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며 조카가 스마트폰 뱅킹을 배우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배우기 시작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공과금 납부뿐 아니라 용돈까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보내며 새로운 문명을 배운 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배우기 어렵다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도전 정신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배우는 것은 단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삶을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 나온 기술과 문화는 더욱 쉽게, 편리하게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배우는 것은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나이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지혜와 경험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배움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기이며 지금이 가장 젊고 배우기 좋은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